예, 전국 대부분 지역의 식중독 지수가 경고 또는 위험을 나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푹푹 찌는 무더위에 습도까지 높아서 식중독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요. 이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를 연결해서 식중독 증상과 또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식중독, 여름철 요주의 질병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먼저 여름철 식중독의 원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세균이 이제 급격하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장마철에는 살균 효과가 있는 햇빛의 자외선 양도 줄어서 세균 번식이 더 촉진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은 포도상구균이라는 세균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포도상구균의 독소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면 수시간 내에 구토와 복통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독소는 음식을 끓인다고 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할 때 비위생적으로 하거나 또 상온에 오래 방치됐거나 유통기한을 넘긴 고기나 우유, 치즈, 마요네즈 등은 아무리 냉장고 보관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밖에도 여름철 연안에서 채취한 어패류나 생선에 같은 등도 문제고요. 또 오염된 어패류를 취급한 카리나 도마 같은 이제 식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장염 비브리오균이라는 것도 여름철의 주요한 식중독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식중독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서 보통 72시간, 3일 이내에 구토나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위주마다 이 나타나는 시간 차이는 차이가 있고요. 제일 심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피 섞인 설사나 복부 경련, 신부전이나 요독증 같은 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식중독은 구토, 설사의 증상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식중독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 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식중독은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특히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내에 자연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일단 식중독 치료는 대증적 치료라고 해서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더 중요하겠고, 또 구토나 설사로 인한 체내 수분 보충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일반적인 순수한 물에 비해서는 포도당이나 전해질이 포함된 물이 흡수도 더 빠르고 소실된 전해질도 보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끓인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타서 마시거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혈변이나 점액성 변 또는 심한 열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항생제 투여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설사나 구토가 너무 심하다면 이렇게 경구를 투여하는 수분 보충만으로 탈수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예방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손은 이제 그냥 물에만 씻는 것보다는 비누를 사용해서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구석구석 씻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익혀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먹지 않은 음식은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해야 되겠고, 익혀 먹는 음식의 경우에는 중심 온도가 74도 이상이 되는 온도에서 1분 이상 조리해서 충분히 익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물을 끓여 먹도록 하는 것이 여름철 식중독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식중독에 걸렸을 때 그리고 또 식중독에서 회복하는 그 단계에서 먹으면 좋은 음식과 또 반대로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수분을 보충한다고 해서 시판되고 있는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 콜라 같은 음료를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중증 설사 환자수는 살수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분 공급과 함께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장세포의 회복을 돕는 게 도움이 되겠는데요. 설사 초기에는 쌀과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고 같이 우리가 미음이나 죽 같은 걸 드시는 게 좋겠고, 증상이 호전이 되면서 단백질이나 지방순으로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인에서는 끓인 죽이나 감자살, 밀, 보리 등으로 만든 곡류에 소금을 좀 곁들여서 먹을 수가 있겠고요. 야채죽이나 바나나, 요구르트 등도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사가 좀 좋아지면서 변이 점차 굳어지게 되면 점차 정상적인 식사를 하도록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사를 하는 환자 중에 2차적으로 이제 저당 불내성이라고 해서 이런 증상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제품 섭취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또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고 매운 음식보다는 상온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식중독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냉방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식중독 예방법과 더불어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건강 상식 알려주시죠. 네,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무더울 때는 아무래도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실내에 급격하게 온도 차이가 나면 냉방병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너무 노출된 시간을 길게 하지 않고 실내 온도차는 5도에서 8도 내외로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또 에어컨을 사용한다고 해서 창문을 꼭꼭 닫아놓기보다는 1시간에서 적어도 2시간 간격으로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름철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강한 직사광선에 오랜 시간 노출된 후에 발생하는 기미나 그린 같은 색소 질환이나 피부 벗겨짐, 알레르기 이런 증상들을 조심을 해야겠는데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에 선블럭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또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 긴 소매 등으로 자외선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물놀이 이후에는 유행성 결막염이나 급성 출혈성 결막염 같은 안과 질환이나 외이도염과 같은 이비인후과적 질환이 흔하게 생기는데요. 이제 물놀이 후에 눈이나 귀를 비비거나 자극해서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좋겠고 염증 증상이 생기면 즉시 전문가에 내원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약임 교수와 여름철 건강하게 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